안녕하세요. 근고 엄마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금 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융권에 가시면요. 흔히들 연금 하나 가입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적금이 아니라 연금을 가입해라? 도대체 연금이 어떻게 혜택을 보길래 가입을 하라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가입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될 점, 그 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은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비과세 혜택이 되는 연금 상품, 두 번째,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 상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가입하시면 안 되고 꼭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어떤 게 나에게 적합한 연금인지 잘 살펴보신 후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과세 혜택이 되는 연금 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되는 연금 저축은요, 정확하게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비적격 연금 공제라고 합니다. 비적격 연금 공제. 어렵죠?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비과세, 세금이 없는 연금 공제를 가입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과세가 되는 연금은 무조건 납입을 계약기간 상관없이 비과세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약기간을 반드시 10년을 딱 채우셔야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이자를 10만원을 받으면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한 푼도 세금을 제하지 않는 형태의 상품을 비적격 연금공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적금 형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은행 방문하실 때 연금저축 하나 가입하시라고 하면 매달 들어가는 적금 형태로 되어 있으니 이게 나는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적금 형태랑은 조금 별개로 뭐냐면 매달 불이익을 동일하게 하고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만 적금보다는 기간이 훨씬 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인 주의 목적 자체는 뭐냐면 내가 불입을 오랫동안 해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고 그거를 내가 노후에 매달 다시 돌려받는 형태의 적금 형태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금 형태의 보험? 뭐지? 왜 보험이라는 말을 제가 썼을까요? 이 점도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격 상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매달 최대 1인당 34만원까지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데 매달 34만원씩 불입을 했을 때 뭐 5년을 불입하든 10년을 불입하든 소득공제 혜택을 매년 34만원씩 불입했을 때 최대 4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난 34만원까지 불입하면 400만원까지 다 공제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400만원이 실질적으로 내가 세금을 예를 들어서 40만원을 내야 하는데 여기서 400만원 제하면 마이너스 360?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세금이 400인데 400만원을 깎아주니까 난 세금 내야 되는 세금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세액 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 되는 금액 400만원을 제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거의 한 10에서 20만원 정도 차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최대 34만원까지 하시는 게 좋지만 소득이 조금 적으시다 아니면 난 중간 정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월 불입하시는 금액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10에서 20만원 정도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34만원까지 불입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5천만원 이상 되거나 연봉이 5천만원 이상 되실 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비적격과 적격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유의하실 사항이 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이 뭘까요? 자, 은행에 방문했을 때 연금 하나 드세요. 매달 적금처럼 들어가시는데 이자가 많습니다. 자, 좋은 것만 설명을 들었죠. 그런데 여기에 숨은 함정도 있다는 거 잘 유념해 두세요. 자, 설명을 들으면 다 좋은 것만 들려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아니었어 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연금저축은요, 정기적금에 비해서 금리가 조금 높아요. 나 금리가 높으니까 난 매달 이렇게 불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이자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적금은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내가 받은 금리에서 사업비가 포함된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2%다. 그런데 적용받은 금리는 3%다. 그러면 3%에서 2%의 사업비를 빼고 1%만 받아가는 셈입니다. 이해 가시죠? 적금은 2%다. 그러면 2%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쵸? 그런데 연금은 적용받은 금리에서 사업비를 반드시 차감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수령을 해갑니다. 비과세 혜택이 되더라도 말이죠. 복리 적용이 된다? 복리 적용이 되는 건 맞습니다. 내가 매달 들어가는 정기적금은 복리 적용이 안 돼요. 그냥 단리예요. 그대로 그냥 이자만 받아가는데 이 연금은 원금에 이자를 더하고 그 다음 해에 그 합한 금액이 원금처럼 인식을 하는 이 복리 적용이 되는 상품이긴 하지만 금리에서 사업비를 차감하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격 상품도 마찬가지죠. 다 사업비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마다 그리고 보험회사마다 사업비가 몇 %인지 정확하게 비교해 보신 후에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가 꽉 차신 분들은 비과세 연금저축공제를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 왜 좋냐? 정부에서 이금융권에 한해서 1인당 3천만 원까지는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런데 이게 세금이 꽉 차서 나는 비과세 혜택을 더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내가 연금공제를 가입을 해서 어차피 세금을 많이 떼느니 세금을 적게 떼더라도 난 이렇게 세금을 아예 안 떼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과세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세금 필요 없어. 그런데 소득공제 혜택 받을 때 세금을 너무 많이 토해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적격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주의하셔야 될 점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연금은요, 예금이 아닙니다. X.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적금은요, 매달 들어가는 형태 동일하지만 계약 기간을 세우지 못해도 원금은 보장이 되고 이자에 대한 중도 해지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를 정상적으로는 못 받아요. 그렇지만 이자는 소정이자는 받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내가 불이익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약하면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원금 손실이요? 이자 손실도 아니고 원금 손실이라고요? 왜 그렇죠? 사업비가 처음부터 많이 빠집니다. 불입하는 기간에. 그러다가 점점 만기가 되어갈 때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서 원금에서 많이 까지게 되는 거죠. 사업비가. 초반에 해지하시는 분들은 연금을 초반에 해지하시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시고요. 중간 정도에 해지를 하시는 분들은 원금은 찾지만 겨우 본전치기죠. 이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자에 대한 그동안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은 어떻게 가입해야 될까요? 그럼 가입하지 말까요? 아니죠. 내가 불입할 수 있는 납입 기간을 정해놓고 불입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의 소득이 있어요. 이걸 100만 원을 정기적금을 넣을 건데 이 중에서 한 50% 정도는 나 연금으로 넣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이 중에서 10% 또는 20% 정도의 소득만으로 연금을 불입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죠. 200만 원의 소득이 있다. 200만 원을 내가 정기적금을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이 20%니까 40만 원 안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입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죠. 내가 지금은 당장에 소득이 있고 돈을 벌 수 있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사업을 그만두든 직장을 그만두든 내가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는 된다. 난 직장 그만두든 한 20만 원씩은 불입할 수 있어. 어디서 돈이 나와?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납입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나 지금 한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일을 그만두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그 100만 원은 계속 불입해야 돼. 왜? 손실이 나니까. 그러면 불입하실 수 있을까요? 없으시겠죠. 이런 점들을 꼭 유념해 두시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연금, 비과세 연금과 소득공제되는 적격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한 점들은 나중에 저희가 영상을 추후에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